내 답이 다 맞아. 넌 틀렸어.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넌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인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답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라고 하고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도 꼰대 같은 사람에게는 정이 안 가. 우리가 평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에는 저는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의료인의 주제인 줄만 알지만 사실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건강 사회학자들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한지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전통적인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가족 관계도 좋을 수 있지만 가족 관계보다 친구 관계가 더 좋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가족들은요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싫으나 좋으나 그냥 가족이야. 그렇지만 친구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는요 노년서부터 좀 달라져요. 제가 두인과 비인을 가끔 이제 자주 비교하는데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필요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을 젊었을 때는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아니 내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가 편안해야 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비잉을 내 존재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별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떤 행동을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 이거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런 친구가 한두 명씩 있다면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잉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런 친구를 가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코로나 때 있잖아요. 의아했던 게 있어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화를 내시는 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 기자도 저한테 질문했어요. 노인들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마스크 좀 제대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막 운전사 아저씨한테 폭력을 행사하고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지하철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슬리퍼를 벗어 중학생을 막 때리고 막 이러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죠. 워낙 또 공격성이 좀 있었던 분인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점점 화가 늘었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병으로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가 나는 게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감정을 대변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노인들이 예전에는 되게 존중받는 삶을 사셨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점점점 소속감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존재감까지 떨어져요. 코로나 때 왜 노인들이 화가 많이 나셨냐 하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있으래요. 밖에 나올 때 마스크 막 2개, 3개씩 하래요. 게다가 노인들은 나오지 말래요. 노인들은 면역 체계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마세요. 심지어는 요양원병원 이런 데서는 아예 찾아가지도 마세요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은 노인들이 그때 훨씬 더 처절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의 침해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좀 드러내고 내가 공감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화를 내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연세가 드시는데 자꾸 화가 난다라고 하는 분들도 어쩌면 그런 대인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수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감정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드러내도 괜찮고요. 전문가라도 찾아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의 감정 상태가 우울했다가 화났다가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투와 태도에는 저는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꼰대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도 꼰대 같은 사람에게는 정이 안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 이 꼰대라는 단어는 우리 때는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 꼰대가 유명해진 게 2019년에 BBC 방송에서 영어로 소개를 했어요. 꼰대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All the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and you are always wrong. 뭐 이런 정의를 했는데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인간. 댓글이 너무 재밌다. 우리 아빠네 엄마네 외국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단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답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라고 하고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난 저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은 정답을 안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냐? 모른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궁금한 사람일수록 정답을 더디게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 아니 답이 어디 있겠어. 난 잘 몰라. 이런 분들은요 만나면요 너무너무 잘 통하는 것 같고 실제로 날 존중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답을 알아도 모르는 척 차라리 힌트만 주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어른으로 모든 사람에게 호감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부부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족 상담 분야 전문가인데요.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하루만 봐도 난 맞출 수 있대요. 행복한 부부와 좀 있으면 이혼할 것 같은 부부. 심지어는 이혼할 것 같은 부부를 90% 맞히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 사람? 점쟁이에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이분이 나중에 비결을 얘기해요. 5대1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부부는요 가끔 잔소리도 하더래요. 상대방에게 왜 쓰레기 안 치웠어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5배로 많더래. 5배로 뭐가 많을까요? 고마워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인정하는 이야기가 5배로 많더래. 이런 부부는 무조건 행복한 부부라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5대1의 법칙에 딱 맞는 사람들은 자타공인 인꼬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다 이혼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1대1이래. 가끔 칭찬도 받지만 거의 같은 분량으로 잔소리도 듣고 비난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3배 이상 많이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떤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냐 하면 만나면 우리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보다는 나에 대해서 나도 잘 몰랐던 내 강점도 이야기해주고 여전히 날 지원해주고 이런 거를 2배, 3배 이상 한다. 당연히 그런 친구들 옆에 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말 습관 우리가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다 질 이런 말 내가 많이 하거든요. 아들에게도 아빠는 옛날에 양이 중요했어. 뷔페 레스토랑 가면 며칠 굶고 가가지고 그냥 10접시씩 먹고 왔어. 근데 요즘 그렇게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뷔페 레스토랑 가도 원하는 것만 먹잖아요. 질을 챙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내가 좋아요가 몇 개인지를 막 조회수를 따지고 친구가 몇 명인지 뭐 핸드폰에 몇 명 저장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거는 좀 젊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이제부터는 정말 질이 중요할 때입니다. 사실은 한두 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질이 정말 좋다는 의미는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내 사회적인 포지션을 막 드러내지 않아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이 한두 명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저는 좋은 친구를 두라 그러면 무조건 동년배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년배 중에서 막 찾으세요. 저는 좋은 친구는 나이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던 미움받을 용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이 많은 철학자와 젊은 청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쭉 대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이 많은 철학자가 너무너무 대화가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친구로 두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무슨 할아버지랑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랬겠죠.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도 상대방이 내가 비난하지 않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간다면 정말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친구를 둘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주면 좀 받아야 되죠. 자녀한테 이렇게 내가 쏟아부었는데 아니 내가 용돈은 좀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커요. 이게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실제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많이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렇게 늙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단어 중에 페이백이라는 게 있어요. 쓴 만큼 돌려받는다 이거잖아요. 인간관계에도 우리 페이백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년이 돼서 건강해 사는 사람은 페이백에 대한 마음을 덜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단어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pay forward라는 말이 있대요. 내가 꾼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갚으래요. 오히려 사회에다가 갚아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갚아라. 나한테 갚지 마. 이건 페이백이 아니라 pay forward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어른이 한 분 계시죠. 다큐멘터리 이름도 어른 김장하인데요. 이 팔순의 어른이 인터뷰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시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하시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기자가 자꾸 물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장학금 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는 모른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넌 나중에 세상에 갚아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 갚아라. 라고 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눈물 글썽이는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거든요. 우리도 정말 김자가 어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노년이 되어가면서 페이백보다는 페이포워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산다면 훨씬 더 인간관계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관계에 거리두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 거리두기가 잘 안 되면요 밀착만 하려고 합니다.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랑 나는 생각이 똑같아, 느낌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거리두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상대방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과 느낌이 똑같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different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건데 이제 분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나눈다는 뜻 같은데 사실은 이 differentiation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저는 따로 또 같이라고 생각해요. 따로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비무장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DMZ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 DMZ는 어떤 거냐면 내 생각을 꺼내놔도 되고 상대방 생각을 꺼내놔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께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 거를 다 통합시켜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공격적이지 않고 폭력이 없고 그 대신 내 욕구나 감정을 다 드러내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상담자를 만나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가와 내 관계를 얘기할 때는 전문가와 나 사이에 어떤 비무장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관계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맺는 대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도 그걸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듣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건강한 관계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